민주당의 내용과 달리 국민의힘 공천은 무난하면서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더해지면서 조용한 공천이라 그러죠. 예, 시끄러운 것도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구심점을 다 날려버렸어. 정리해버렸어. 그래서 끝까지 조용하게 될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이건 무슨 정권 강화로 비스무리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공천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뭐 잡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뭐 조용하게 또 일사불란하게 공천을 진행하는구나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기저에는 여론의 기저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분명하게 심판의 정서가 분명하게 있고 지금 나타나는 것은 국면에서 일시적인 양상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항의 핵심이 되는 근거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저기는 비윤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없는갑다. 뭐 이렇게 뭐 그럴 모르겠는데 지금 물갈이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혁신 공천 실패다. 저기도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당사 앞에 뭐 군소 후보들을 예비 후보들이 막 삭발하고 예. 뭐 농성하고 뭐 대목군들을 불러와서 막 시위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유력 정치인들이 만약에 공천 탈락이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에 관심을 받았겠죠. 그런데 유력 정치인들,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 살아남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냥 군소 후보들이 전혀 언론들이 주목해주지 않으니까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로 이기는 공천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탈표, 반란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서 계속 그냥 현역 공천들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또 조용한 공천이라고 포장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현역의 물갈이는 최저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조금 더 뭐 남아있으니까 특히 TK, 이 PK가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무난하게 죽는 공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되면서 얻는 반사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거칠고 이를테면 막무가내식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한동훈도 컨텐츠는 비슷한데 뭔가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뭔가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에서 오는 효과다. 정작 한동훈의 컨텐츠는 없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 거리를 두고 그 김건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듯한 포즈를 취한 적이 있어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얘기를 받고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폴더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복선언을 했죠. 그 뒤로는 김건희라는 이름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다. 저는 그것은 조금이라 50% 넘어요. 잘한다는 게. 저는 스타일의 문제다. 스타일. 예. 근데 그 스타일도 엘리트주의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천박하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가면서 한동훈 정치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김경률 사태로 비롯된 문제 거기서 이미 한번 드러났고 또 이번에 저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날 것이고 계속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민주당의 공천 탈락자라든지 여러 탈당을 해서 새로운 세력이나 혹은 또 지금 이낙연 대표가 나가 있는 새로운 미래 이게 합류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뭐 속단할 수야 없지만 그렇게 해서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가 지지받을 수 있겠나?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의 정치 노선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예. 탈당은 이재명 대표의 반대에서 나갔는데 새로운 미래를 결성하고 창당하려고 할 때에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제3지대의 중도 무당층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예. 그랬다가 이준석 당하고 다시 합치고 또 거기서 깨져서 나와서는 이번에는 중도 무당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며칠 사이에 당의 정치 노선이 왔다 갔다 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겠습니까?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뭐 이재명 대표 사퇴와 총선 불출마, 근데 비대위는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간 걸로 다들 생각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다시 또 그것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총선이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한다 그러면 당의 혼란만 더 가중시키지 당이 대오를 잘 갖춰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로는 현 시점에서는 뭐 불가능한 이야기고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야 될 당의 대오와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자충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야 비례위성정당 공식 창당하잖아요. 신 의원님이 정치협상위원장으로서 여러 정치 세력 간 조정 역할을 맡으면서 주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민주개혁진보연합 지난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난번 위성정당하고는. 뭐 큰 차이야 없습니다. 큰 차이야 없는데 지난번에는 원내 정당이었던 정의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대신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 같은 원외의 신생정당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참여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 정의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원내에 진출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한 새진보연합 등이 정치협상을 통해서 참여하기로 한 것이니까 원내 정당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여러 정치 세력, 시민사회를 포함한 정치 세력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조건에서 의회에 진출하기 위한 의석을 확보해서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한 세력들이 함께 연합정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10석을 갖다가 연합정당의 그 진보당 새진보연합하고 그 시민사회 334석을 갖다 할애하기로 해가지고 네. 지금 국힘에서는 뭐 난립니다. 이게 종북 세력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느냐, 뭐 뒷문으로 뭐 들어오게 하느냐.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념적인 시비라든지 또는 자질상의 시비, 도덕성의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고 그래서 각 추천 단위들이 자체의 검증 절차를 철저하게 거쳐서 추천하자. 그것으로도 안 돼서 연합 비례정당 내에서 독자적인 검증과 심사 절차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또 2차로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장치까지 마련을 했지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식의 무슨 통진당 시즌2니 무슨 종북 세력의 뒷구멍이니 하는 얘기는 철진한 얘기죠. 이 철진한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 색깔론 공세의 다름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은 민정당 시즌2다. 전두환 시즌2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긍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야 걸러내야 되겠지만 그냥 진보당이 통진당이 해산되고 그 통진당을 했던 정치인들이 새로 결성한 진보당도 똑같은 정당이라고 그러면서 그 정당과 연합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사리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 현안으로서는 암만 해도 그 의료 파동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아이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서로 만나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타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협의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있었는데 그 협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2,000명 증원 뭐 이렇게 꺼내놔 가지고 의사들이 확 반발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증원을 얘기했는데 그때도 뭐 의사협회나 이런 데가 뭐 격렬하게 반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400명도 못 받아들여서 반대하는데 2,000명 해마다 2,000명씩 5년간 증원하겠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의대 정원의 체계가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해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지도 않대요. 적정 교육 인원수를 감안하면 400 내지 500명 정도 증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의대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낸 숫자의 최소한 합이 2,000명이다. 뭐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완전 총선용 포퓰리즘이죠. 수도권은 몰라도 저 지방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병원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대 정원을 확 늘려가지고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다 좋아하겠죠. 네? 그러니까 막 파격적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라고 하고 막 의사들을 옥죄는 것 아닙니까? 선거에 표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심산이 작동한 게 아니라면 실현 불가능한 막 2,000명 증원 이런 걸 가지고 막 들여 매기겠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게 한동훈 영웅 만들기 전략인 것 같아. 이런 발언을 했어요. 뭐죠, 그 말이? 과도한 증원 계획들을 발표했다가 의사들이 세게 반발하면 이걸 뭐 막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충돌 양상을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또 제2의 6.29 선언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뭐 500명으로 증원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극적으로 타협하고 봉합하는 모양을 연출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을 돋보이게 하고 뭐 영웅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그럴듯한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선거용 공약이라고 하는 거를 간파해 보시겠지만 이 대통령이 그런 눈치도 보지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저럴 수 있는가. 그 민주당이 허약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너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나왔을 때 탄핵 경고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과 진성준 의원의 각오. 여기로 보고 가십시오. 이번 총선이 나라의 운명 또 국민의 삶이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선거, 중대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반복되고 있고 또 이 실정을 감추고 가리기 위해서 폭정까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반드시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암담하면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국민의 삶도 암담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회복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만 뒷걸음질 치고 있고 그 때문에 민생이 말이 아닌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다소 부족해도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그들의 실정과 폭정을 견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민주당 말고는 없습니다. 민주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